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정원이 한 9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자가 또 거기서 5명이었어요. 같은 수업실에 남자 학생이 한 명만 보여도 그렇게 반갑지 않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방송인 오수진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과 또 같은 분이십니다. 저와 함께 만나러 갈까요?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전 잘 지냈어요. 혹시 상태는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 상태를 보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어요. 저에 대해 무엇을 알려드리면 될까요? 그럼 먼저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심장 이식을 전담하고 있는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유세웅이라고 합니다.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이 단어가 저는 익숙하지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사 상태가 되면은 나는 타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뜻을 생명 나눔으로 이어지게끔 의학적, 법적, 행정적 절차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 장기가 있습니다. 심장, 폐, 간, 신장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병원은 크다 보니까 제가 심장만 단독으로 이렇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짝만 들어도 우리 선생님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 한번 하루의 일과를 쭉 열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아침에 출근을 하면 네. 이제 환자 명단부터 뽑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입원한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환자분 상태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시는지 밤 동안 일은 없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서 교수님 회진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치료 계획을 같이 세우고요. 같이 회진도 참여를 하면서 그 환자분 불편한 건 없는지, 퇴원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시킬 수 있을지 이런 걸 같이 함께 하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전화 업무를 주로 하는데 입원 환자 일도 있고 외래 환자 일도 있습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고 해서 코노스라고 불리는데 기증자분이 나타나시면은 전국에 전화를 돌리세요. 그래서 저희 기관도 만약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고 이 전화 업무는 업무 시간에도 하지만 퇴근해서도 이제 24시간 온콜 업무입니다. 그런 전화 업무 그리고 서류 업무 특정 요일에는 외래 진료 보신 다음에 불편한 건 없는지 또 빠진 검사는 없는지 이런 것도 챙겨드리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선생님과 저와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됐던 거는 심혈관외과의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KBS 기상캐스터를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갑자기 심장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는데 바로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어제까지도 방송을 잘 했었는데 바로 거의 중환자 상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아빠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제가 심장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어서 제가 이식받을 수 있는 상위 순번이 되었고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서 제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정말 아플 때 내 옆에서 나를 실질적으로 돌봐주는 건 가족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남자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고 여자 간호사 선생님도 계셨지만 남자가 무슨 간호사지? 여자 간호사는 더 잘 도와주는데 여자 간호사가 도와주셨으면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해주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저를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마스크도 쓰고 막 모자도 쓰고 장갑 쓰고 얼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퇴원하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마침 그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처럼 중환자실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 연재하신 글을 보고 제가 용기를 내서 메일을 드렸죠. 중환자실 간호사로 몇 년이나 계셨죠? 제가 17년부터 21년까지 총 4년 동안 있었습니다. 4년 있다가 이제 심장이식 코디네이터,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전과? 일종의 전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직무를 옮겼죠. 네. 근데 제가 한 2년차, 3년차가 되니까 세웅아, 너 이제 심장이식 환자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교육을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저 환자는 의식이 없었는데 이제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아서 나중에 밥도 먹고 말도 하고 몸에 서기도 있는 관도 다 떼고
병동에 간대요. 와,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원내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이제 심장이식을 전담하는 자리가 한 자리 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가치와 또 삶의 끝에서 그런 장기 기증을 실천하시는 그런 환자와 보호자 분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또 그런 분들을 또 케어하는 일은 또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임과 지원을 했고, 감사하게도 저를 뽑아주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계시는 장기 이식 센터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총 8분이 계시고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도 사실 옛날 생각으로는 남자 간호사 좀 낯설게 여기는 분들이 없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고 소독약이 막 이렇게 덕지덕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호흡기 제거하시고 소독약을 닦아드리고 옷을 입혀드려야 되는데, 좀 남자 직원이 혼자 가면은 대부분 괜찮다고는 하시지만은 여자 간호사 선생님을 이제 요청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럼 그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해가 갈수록 그것도 더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 많았고, 그리고 저도 편견이나 차별이 많을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남자 가서 더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의 남성분들은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만 있어도 약간 쭈뼛쭈뼛 들어가기 힘들어하고 그러시는데, 선생님은 여자들의 성비가 훨씬 많은 간호학과에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좀 힘들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왜냐면 제가 정원이 한 90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남자가 또 거기서 5명이었어요. 같은 수업실에 남자 학생이 한 명만 보여도 그렇게 반갑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말을 나눌 상대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 그리고 실습할 때는 아무래도 그 병원 인력 비율 자체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뭐 탈의실이라든가 화장실도 이제 같은 층에는 남자 화장실이 없거나 막 그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같은 층에 남자 화장실도 있고 이제 탈의실도 생기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사소하지만은 조금 불편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에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진로를 결정할 때처럼 이제 남자라고 해서 이제 간호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람의 특성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실 때 꼭 간호사가 아니어도 되니까 자기가 뭔가 이거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분야가 있다면 주변의 소리는 잠깐 꺼두시고 이제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정말 잘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어요.